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간 ASMR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누가 듣기 싫다고 또 분명히 댓글 남긴다. 난 ASMR을 좋아하는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사람들이 뭔데 도대체 눈치를 보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저 역시도 남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뭐가 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저도 맞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은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일할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이렇게 멋대로 굴면서도 뭔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일을 굉장히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회사원들이라면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눈치라는 말을 약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눈치를 본다에서의 그 눈치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서두에 말했던 남의 눈치 보고 살지 마. 남의 눈치가 뭐가 중요해. 남의 눈치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뭔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그거를 이제 눈치라고 규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눈치와 눈치껏 잘한다. 눈치가 빠르다. 여기서의 눈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남의 시선이라기보다는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라고 보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눈치는 그 눈치를 본다의 눈치가 아니라 눈치가 빠르다의 눈치. 그러니까 분위기를 읽어내는 센스에 대한 걸 말하려고 해요. 제가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여기 전 JTBC 사장 손석희 강력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책인데 표지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예스만 7가지로 말하는 고맥락 사회.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고맥락 사회에서는 감정을 읽는 것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예스만 7가지로 말하는 게 여러분들 그 카톡 할 때 직장 상사나 아니면은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내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약간 경쾌하게 저는 하려고 넵 하고 느낌표를 찍는다거나 넵 하고 이모티콘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네 하면서 물결을 이렇게 쓴다거나 크은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근데 크 하나 크 두 개는 조금 조롱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크크크 내지는 크크크크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예스만 7가지로 말하는 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건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위기로 보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을 것인지 그게 이제 저는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가 뭔가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뭐 다른 사회에선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보니까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이 그거를 딱 정말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일을 알아서 잘 딱 센스 있고 깔끔하게 센깔이구나 그러면 다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는 거 이게 알잘딱깔센인데요. 자, 이 말을 보면은 알아서 눈치껏 이란 뜻이죠. 잘 눈치껏 잘 딱 깔끔하고 어느 정도로 깔끔해야 되는지 이것도 그냥 눈치껏 깔끔해야 되는 거죠. 센스 있게 센스 있다 뭐죠? 눈치 빠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 잘, 딱, 깔, 센 이 글자가 다 눈치를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뭔가 정확하게 오더를 내려서 그걸 정확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일을 잘한다고 하는 사회가 아니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내고 더 찰떡같이 일을 해내는 정말 눈치가 빠른 사람을 일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회가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우리의 눈치를 영국의 일간지들은 이렇게 묘사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순간적으로 간파하는 미묘한 기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마음. 해를 끼치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육감. 재치와 지각력, 이해력,
주어진 만남을 읽는 방법에 대한 본능적 감각, 그에 대응하는 방법. 이 영국 일간지에서 묘사한 대로만 보면 이 눈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 문해력, 감정 문해력, 그리고 정말 그 글에 대한 문해력에다가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이 배려에다가 이 지각력, 재치까지 다 합쳐진 되게 좋은 칭찬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눈치껏 한다, 눈치 빠르다는 말과 남의 눈치를 본다, 남을 의식한다. 이 눈치가 굉장히 다른 뜻을 가진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눈치라는 한 단어로 썼기 때문에 이 눈치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과 긍정적인 거를 합쳐가지고 쓰고 있었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이 눈치라는 거는 좀 사회적 지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눈치를 본다라는 건 주눅이 들고 을의 입장이 되고 할 말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채는 기가 막힌 능력을 지녔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뭔가 눈치가 빠르다. 이 칭찬만큼 좋은 게 또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녀시대 태연과 샤이니 키가 고민 상담을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 눈치를 덜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눈치를 보는 게 성격이고 눈치를 보는다는 거는 되게 장점인데 눈치를 안 보고 못 보는 것보다 보는 게 나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눈치가 원만한 관계라든가 편안한 소통, 또 더 나은 삶을 지향하기 위해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이 책의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태연과 키가 이야기한 눈치를 보는 게 좋다라는 의미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되게 그 챗 GPT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인공지능 같은 거가 나와서 그걸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답변해달라 이런 거 쳐보신 적 있죠,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하잖아요. 정보 수집 능력도 되게 좋고 좋은데 뭔가 약간 얘가 눈치가 없잖아요. 뭔가 그 센스 한 방울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 섬세함이 되게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눈치 같은 거야말로 인간이니까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되게 문해력 떨어진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 사회에 되게 필요한 게 문해력이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이렇게 챗 GPT처럼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 사실은 뭐 연산 처리 능력 뭐 이런 거라든가 자료 수집 능력 그리고 이거를 뭐 재조합하거나 이런 능력에서는 인간이 정말 속도도 그렇고 능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좀 돋보일 수 있는 부분 그게 바로 약간 눈치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로 정말 눈치도 없고 또 눈치를 볼 생각도 없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저분은 굉장히 수재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 학교에 정말 최고 학부를 나와서 옛날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감정 문해력이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뭔가 이런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은 왜 어디 안 좋아? 이렇게 한 번쯤 물어보거나 아니면 얘가 좀 안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거는 좀 대신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 눈치가 없으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옆에 사람이 있네?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것 같은 느낌? 맞아 안 맞아? 들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눈치가 없다는 거야. 왜 내 거기까지 말을 하게 만드냐고. 이게 여기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서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알아서잖아. 알아서를 못하는 거죠. 과거에 저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다 챗 GPT에게 다 대체되고 말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잘 외우고 계산을 잘하고 이런 능력은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이 아니에요. 앞으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은 섬세하게 분위기를 읽는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을 탁월하게 해석하는 능력,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이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능력, 이런 거야말로 정말 전 미래형 인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책을 읽으면 그게 늘어나? 이 책을 읽으면은 이게 늘어날 수 있어. 왜냐면은 여기 책에 이제 나오는 거 중에 이제 내 눈치 파트만 꼽아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여기는 뭔가 뭐 언어적 요소든 비언어적 요소든 아니면 우리 사회적인 뭐 요소든 그 말 이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지 이제 그런 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침묵에서 뭐 읽을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거가 나오기도 하고
감춰진 심리를 간파하는 뭐 암묵지라는 파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유머, 대화의 경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오빠처럼 눈치가 없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되게 관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구나. 내가 인공지능에게 지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걸로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걸 배울 수 있어. 다 오빠 이거 다시 다 읽어야 돼. 한 권 더 있어. 밑줄 치면서 읽도록 하세요. 이게 미래 인재에 대한 뭐 이런 이론이 제가 그냥 막 지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데이터 과학자 송기령 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례하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섬세한 조직, 세심한 인간이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섬세해지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타인의 감정, 타인의 마음, 타인의 니즈를 읽어내는 그 능력이에요. 이거를 뭐 감정 문해력이라고 이 책의 제목처럼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저는 이게 바로 눈치인 것 같습니다. 와, 딱히 잘못하는 건 없는데 뭔가 같이 일하기 싫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눈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나쁜 의도가 아닌 건 알겠는데 말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뭔가 그냥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눈치가 없어서 저때 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화제가 막 옆으로 새기도 하고 혹은 이 정도까지 해서 멈춰야 되는데 더 해가지고 기분을 뭔가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서 되게 반성이 되는 게 저 역시도 나답게 살 거야 혹은 뭐 내가 왜 남의 기분을 살펴야 돼 그냥 난 나대로 할 거야.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남을 살폈기 때문에 피곤한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 딴에 과감하고 솔직하다고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센스가 부족했다. 남의 생각과 느낌을 간파하는 기술이 부족했다.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는 기술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면서 약간 이런 능력을 저도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뭔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규율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사회 질서를 어기지만 않는다면 내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마음이나 뭐 감정을 뭐 지나치게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거는 그 눈치 본다의 눈치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일을 할 때 이 눈치 빠르다는 능력이나 지능과 오히려 연관이 되는 말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들어봤던 되게 뭐 다양한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아마 그 중에 되게 듣기 싫은 말 탑3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정 문해력 수업을 읽고 어떻게 보면 뭐 맥락이나 상황이나 뭐 뉘앙스 같은 걸 읽는 능력을 내가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다라고 스스로 그 눈치 능력을 되게 비하했던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 멋대로 하지 못해서 좀 답답했던 마음 그런 게 오히려 내가 되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약간은 위로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여러분께 좋은 책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책 많이 안 읽으시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책이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잘 자요. 다 ASMR 싫어하는데 나도 눈치 없었어?